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면검사하고 그 참 이대 출신 서영교. 네. 예, 뭐 총학생회장. 최민희도 2대 사학과 나왔어요. 아, 그래요? 특정 학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요새 2대 출신들이 아주 이재명 정권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네. 2대보단 2대 운동권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2대 운동권 출신들이죠. 예. 네. 2대 운동권들이 여러 장면에서 노출되고 있네요. 자, 여론조사 문제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 관세협상 중요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 펜앤 의뢰로 진행이 됐던 여론조사 공정 관련된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번 조사 결과 살펴보겠는데요. 자, 서울시민 81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만 해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 시민, 서울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 때는 이 서울시 수도권과 충청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먼저 했어요. 여기는 조금 좌파 성향이 있다는 걸 전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응답자 812명 중에 응답자 49%가 이재명의 국정운영의 부정평가, 49%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47.2%는 긍정평가. 서울에서는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KSOI의 여론조사로는 처음이다. 예.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이다. 부정이 긍정을 앞선다는 것 자체, 그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18세 이상 남녀 812명, 표본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보통 그 시청률 조사하면 네. 서울 한 개 구에서 몇 명 뽑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 전역에서 812명은 대단히 많은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9대 47.2 응답률이 한 5% 돼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3.4%의 오차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저렇게 바뀐 적,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트렌드를 보인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좀 이재명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조사고요.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 특검 헛발질, 피로도가 쌓여가고 사법개혁이 참 어떻게 보면 좌초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예.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민중기 특검에 개인 비리가 또 노출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특검의 동력이 지금 아연 상실되고 있는 시점. 그다음에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미 뭐 밑자락이 다 깔렸어요. 예. 이번에 오후에 지금 경주 박물관에서 한미 양자회담이 있다고 하는데 뭐 긍정적, 낙관적 전망이 없습니다. 그냥 덕담이나 오가고, 아마 안보 관련해서 뭔가 좀 그 느슨한 형태의 뭐 MOU랄지 팩트시트랄지 이 정도 나오는 회담이 되지, 관세 문제에서는 타결이 전혀 안 나올 것으로 지금 보는 분위기가 날 안팎에 팽배하거든요. 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의 서울 지지율이 뒤집혔다?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에는 정말 큰 악재다. 쉽게 말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청래의 입장에서는 서울을 뺏어오는 게, 본인의 서울시장을 뺏어오는 게 가장 큰 지금 정치적 과제인데, 예. 이게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예. 그렇다는 것은 요즘 정청래가 부동산 관련해서 말을 안 한 지 뭐 스님도 아닌데 예. 지금 무건수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저 추세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49는 더 올라가고 47
7은 더 좀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는 분위기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정이 훨씬. 제 예측입니다만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지금 저기 보면은 이 잘 모르겠다가 9.7. 그리고 이제 매우 잘하고 있다가 저게 이제 극렬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저게 32.4%밖에 안 돼요. 예. 잘하는 편이다. 저 잘하는 편이다도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9.3 대단히 높은 숫자예요. 서울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이 바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연관해서 한번 부동산을 바로 살펴볼게요. 부동산이 어느 정도 파장이 실제 있는지 서울 시민들 수도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거란 예상은 늘 해오고 있었는데 실제 한번 볼까요?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가 있고 여론조사 공정조사가 있는데 일단 이미지는 데이터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걸 중심으로 하고 숫자, 여론조사 공정한 숫자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정부 부동산 대책이 도움이 되냐, 효과가 있냐, 부정적으로 본 게 도움이 안 된다가 54.6, 도움이 된다 35, 격차가 상당히 크네요.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가 53.2로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본 게. 정부 부동산 대책은 두 여론조사 모두 다 4, 5 가까이 다 나왔네요. 저 54.6은 55라고 봐도 되잖아요. 예. 35입니다. 55대 35의 법칙이 있어요. 여론조사에. 무슨 얘기냐. 여당이 35를 하고 야당이 55를 하면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55% 선을 넘으면 정권이 바뀐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 55대 35의 법칙으로 유명해요. 하필 그 숫자에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저 부동산 대책이 갖는 그 파괴력, 그 부정적 여론은 아까 보셨지만 이재명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49대 47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그런 평가보다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저 문제는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것과 맞닿아 있는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조사를 보니까 지금 서울 월세가 보증금 1억 원에 3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50대의 어떤 A 씨가 아주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전세 이 월세가 40만 원 이상 올랐다. 예. 그러니까 270만 원을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나요? 요새 웬만한 봉급쟁이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세를 월세를 못 구하고 이게 이제 반전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하는데 그 마포래요 거기가. 예. 거기서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 못 산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본인이야 이사를 간다지만 아이들 학교는 어떡합니까? 이게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반지하로 갈 수도 없잖아요. 마포에는 또 반지하도 없습니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러한 것은요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예. 이거 도대체 누가 이 모양 요건을 만들었어라고 화를 낼 거 아니에요. A 씨의 나이가 50대더라고요. 50대면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명 정권 핵심 지지층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도 그런 분노가 폭발한다면 저 55라는 숫자도 앞으로 60을 근접한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 부정적 잘못됐다는 그 조사 결과가 60% 넘는 것 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5% 선을 넘어서 60으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55대 35에서 이게 60대 뭐로 올라가고 35가 더 떨어지면은요 정권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김현지 국감 출석에 관한 여론조사와 여야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감 증인 출석 가지고 어제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걸 연동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일단 김현지 국감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저건 이제 전국조사입니다. 저건 전국조사로 출석해야 된다가 56.3, 출석할 필요가 32.1, 무려 한 34%, 한 24% 정도 격차가 나는데, 자, 그것과 연동해서 어제 지금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 김현지 국감 출석 가지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오전에만 출석하는 일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기는 이유는 당일 오후 2시에 대통령실 일정이 있으니까 오후는 안 되고 오전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죠. 오전에 하게 되면 당일 오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업무 보고가 굉장히 있다. 여러 업무 보고가 쭉 진행되고 길어지면 사실상 오전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김현지 증인이 실제로 증인으로서 따져 물을 시간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출석하는 것처럼 해놓고 업무 보고 길게 끌다가 1시간도 안 되거나 몇 분 그냥짜리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오후까지를 하자 해서 협상이 일단 결렬된 걸로 일단 보도가 됐는데, 김현지 국감 출석 결론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나요? 어떻게 보세요? 자,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예. 문진석하고 유상범이 만난 거예요. 예. 만나서 문진석이 선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월 6일 날 오전에만 출석하는 걸로 하자. 예. 자, 이걸요, 저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만찬에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두루미 보고 접시에다가 물을 떠서 주잖아요. 그러면 두루미가 부리로 그 물을 쪼아 먹습니까? 그러니까 안 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루미가 화가 나가지고 여우한테 뭘 줘요? 긴 호리병에 든 뭐 음식을 주잖아요. 네. 주둥이가 들어갑니까? 그런 거예요. 예. 10월 6일 오전에만 하자라고 문진석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있다? 아니, 제1부속실장이 그 대통령 일정에 뭘 얼마나 따라간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오전에 나오면 증인선서 한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뭐 신상 발언한다고 하고 이래저래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12시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1시간도 못 해요. 1시간도 하게 놔두질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나왔는데 왜 안 물어봐? 니들이 우리가 기회를 줬는데 왜 안 물어봐? 하고 끝내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현지는 출석 의지도 있고 출석을 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사실 진정할 쓴 걸 스스로 막았다. 우리 잘못이다는 식으로 몰아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국민의힘에다가 네. 그 호리병 주면서 자 먹어봐 하고 준 거예요. 예. 호리병 속에 든 걸 꺼낼 거 방법도 없고 뒤집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못 꺼내는 건 네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실드 치고 프로텍트하고 뭐 해가지고 한 11시쯤이나 이제 좀 미안하니까 네. 몇 마디 물어보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운영위원장이 누구죠? 김병기가 밥 먹고 합시다. 예. 오전 끝났죠? 밥 먹고 오후에는 안 나와도 되죠? 집에 가세요? 청와대 대통령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판이라고요. 예. 이런 걸 합의라고 합니까? 이런 걸 제안이라고 하고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결렬이다. 오늘 또 만나는데 똑같은 여우두루미 그 식의 협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신경은 좀 쓰이나 봐요. 하도 김현지 뭐 증거가 있고 온 국민이 애지중지현지 좌지우지현지 하니까 나오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월 6일 오전 출석을 제안한 것이다. 근데 그 오전 출석의 명분도 말이 안 되고 무슨 대통령 일정 때문에 뭐 오후에는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다 보면 한 11시쯤 시작할 것이고 11시에도 뭐 국민의힘이 뭐라고 질문 좀 하라고 하면 또 민주당이 신상 발언 뭐 김병기가 계속 하세요 해가지고 11시 한 40분쯤 하려다가 밥 먹고 합시다. 밥 먹으면 근데 가야 되네? 협의하셨죠? 가세요.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상황은 호리병과 접시로 딱 이해가 되네요. 자, 여론조사 좀 몇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 좀 시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더 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중과 한미 관련된 문제를 대비시켜서 먼저 좀 다뤄보겠는데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어제 신문의 메인에 중에 이렇게 대비를 시켰어요. 한번 그거 보시겠습니다. 자, 사인만 남은 미중 출구 못 찾는 한미. 자,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최종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결을 하겠습니다만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히토리우 문제 수출 통화, 히토리우 수출 통제 강화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관세, 추가 관세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펜타닐, 틱톡, 미국산 콩, 대두라고 하죠. 이거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상당히 수용하는 전격적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일단 전략적 후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이제 어쨌든 합의 상황으로 가는 미중 관계. 자, 그런데 3개월째 협의는 했지만 여전히 결과가 불투명한 한미 관계. 이 상황, 미중 관계 상황과 이거 대비시켜서 어떻게 보세요? 조선일보가 참 제목을 잘 뽑죠. 예. 사인만 남은 미중, 출구 못 찾는 한미.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예. 한미 정상회담, 한미 양자 정상회담의 장소가 발표가 됐어요. 뭐 여기저기 하더니 경주 박물관에서 한답니다. 오후에. 자, 트럼프가 지금 이제 들어와요. 예. 김해공항으로. 예. 벌써 그 마린원 어제 그 나카이치 사나이하고 요코스카 갔던 그 해병대 1호기죠. 전용 헬기도 지금 들어와 가지고 보문단지 옆에 그 힐튼 호텔에서 머문대요. 그래서 힐튼은 뭐 미국계 체인이니까 거기가 숙소인데 그 주변에 어디에 그 헬기장에서 이착륙 연습도 지금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에어포스 원이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거기서 더 비스트라고 있습니다. 야수라고. 어마어마하게 야수같이 강철갑으로 그 돼 있는 전용 리무진이죠. 네.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한 뒤에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이동합니다. 네. 경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느냐. 오전이 아니에요. 거기 제일 먼저 트럼프가 가는 곳은 글로벌 CEO 서밋을 갑니다. 네. 거기 가서 기조연설, 특별연설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가서 그걸 하고 오찬을 거기서 그 여러 다자들하고 트럼프가 오찬을 합니다. 이게 명색이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러면 국빈 방문의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그 일본에서 이루어진 국빈 방문의 의전. 그런 게 국빈 방문 의전입니다. 근데 아마 조현이 김해공항에 갈 모양이에요. 뭐 일각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간다는 말도 있는데 차관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스스로 국빈 방문이 아니라고 이재명 정권이 그 깎아내리는 거죠. 네. 좀 지켜봅시다. 누가 나갔는지. 그럼 조현이 나가서 레드카펫 깔고 21발 예포는 쏜다 그래요. 예. 뭐 대포야 쏴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러면 대통령 트럼프는 이제 아니 일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외교부 장관하고 그 외교부 관계자 몇 명 나와가지고 레드카펫 좀 깔고 예포 21발 쏜다고 트럼프의 성이 차겠어요? 별로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첫 번째로 이재명이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주 모처에서 열리는 글로벌 서밋부터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하고 거기서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재명과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국빈 방문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의장대 사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생략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럼 밥은 그거 끝나고 같이 먹나? 밥 먹고 왔으니까 밥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이재명도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왔을 거예요. 그 길게 못 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뒤에 또 모임이 있어서 트럼프가 또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서 또 다자들과 만찬을 해요. 자, 명색이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둘이 별도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산 소고기로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에 미국산 쌀로 만든 그 여러 가지 또 음식에 일본 재료 해서 대접했잖아요. 별도로 밥을 한번
이 정찬 한번 안 하는 국빈회담, 국빈 방문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나면 하루는 이제 경주 힐튼 호텔에서 잡니다. 호텔 힐튼 호텔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해요? 30일 날 시진핑이 이제 오잖아요. 네. 거의 하루 종일 시진핑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 자, 저는 이런 국빈 방문은 본 적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빈 방문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홀대를 하는 걸 그 시진핑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전날 최상급의 국빈 방문을 일본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출구가 없다 지금. 한국 미국 간에는 사인할래야 사인할 게 없어요. 네. 안보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모종의 무슨 합의문 같은 것을 혹은 MOU를 체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트럼프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관세와 함께 패키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오늘 오후에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하는데 아무 알맹이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요. 뒤에 가서 매일 좀 정상회담은 따로 좀 자세히 분석하는 걸로 하고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게요. 어제 이제 왜 저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다시 만난다 이런 보도가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저렇게 잡혔습니다. 한미 회담 앞두고 막판 협상.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가 사실상 막판 협상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어제 이 러트닉 장관과 만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세요? 요즘 트럼프가 사나이하고 그 오타니 쇼헤이 얘기하면서 야구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것도 야구에서 나온 그 유명한 금언입니다. 예. 뉴욕 양키즈의 그 전설적 포수가 한 말이죠. 자, 김용범하고 김정관이 저 모습은 미국 출장 24일 날 새벽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하던 사진, 자료 사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김용범이 다시 만난다. 그에 앞서서 김정관도 러트닉하고 화상회의를 2번 이상 했대요. 그런데 아무 결론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마지노선이 딱 나와 있어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 2천억 불을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한국은 계속 이거를 이제 김용범하고 김정관 특히 김용범이 가서 뭐라고 자꾸 낮추려고 했냐면 처음에는 175억 불인가를 하자. 안 된다 그러니까 150억 불로 하자. 그러다가 이제 보도된 바에 화상회의 때 지금 김정관이 70억 불까지 우리가 낼 수 있다. 매년이에요, 매년. 네. 자꾸 돈이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러면서 기간도 처음에는 13년 분할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13년을 미국이 택도 아닌 소리라고 하니까 10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보도된 가장 최신의 선은 70억 곱하기 10이에요. 아,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군요. 700억 달러를 낼 수 있는 게 우리의 네. 그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700억 대 2천억. 8년 분할 상환 대 10년 분할 상환. 이 행커 같으면 사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할 사실상 의지가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명분 쌓기 같은 이것도 거예요. 여우두루미 만찬 비슷한 거예요. 못 먹을 거 던져놓고 네. 먹든지 아니면 이번에 사인 못하든지.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오늘 김용범이 러트닉을 다시 만난다는 건 사실 러트닉의 파트너는 김정관이고 화상회의 2번 이상 해서 이미 안 된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70억 곱하기 10으로 제안했는데 미국에서 콧방귀 끼니까 러트닉이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아까 뭐 허영케 얘기하듯이 경주에서 지금 20여 명의 우리나라 총수들 한미 간의 100여 명의 CEO들 미국 돈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투자 설명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정부와 별개의 모임이에요. 러트닉이 이제 한국에 와서 투자 그 쇼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로드쇼를. 정부하고 별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결렬이 지금 거의 99% 목전에 와 있으니까 김용범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결렬시킬 수 있어? 모양을 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노라. 그래서 다시 만난다. 만나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네. 결과가 지금 대부분 예상한 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의사가 없고 그 결과는 다 기업 책임으로 미국 책임으로 지금 넘기는 수순으로 이미 예초에 계획을 상당히 짜고 진행한 것으로 보고 정치적 트릭을 상당히 써오고 때로는 국민들 속여오면서 그 방향으로 잘 됐다. 협상 잘 됐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송미령 장관 한번 상황도 볼 텐데 국회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이 농산물 쿼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송미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국가별 쿼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우리 평론가 박 평론가님께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뭐 동아시아 이 아세안 국가들 미국과 협상에서 농산물 거의 99% 개방 뭐 이런 거 전면 개방 그리고 광물 기술 협력 이런 거 소개를 해 주셨는데 송미령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해서 고집하는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의 강요 중에 유일하게 이재명이 발탁해서 남긴 강요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실하게 소명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말은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라고 했어요. 네. 자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뭐냐. 그게 정부 입장에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 주무장관이니까 예. 총대를 메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레드라인이다. 레드라인이 어디 있어요. 국가 간의 협상에서 지웠다가 발로 지우면 그만인 것이고 박아놓은 말뚝은 뽑으면 그만인 것이지. 지금 국가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쌀 가지고 저렇게 할 일입니까? 쌀은요. 양곡관리법 통과시켜가지고 손해보는 호남 지역 농민들에게 다 보전해 주기로 돼 있어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무엇이 무서워서 지금 쌀을 저렇게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자, 말씀드렸잖아요. 2모작 3모작 해서 쌀이 정말 생명줄 같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 메콩강 지역 나라들 아니에요? 거기에 말레이시아까지. 트럼프 만나가지고 아세안에서 99% 그 쌀 시장 다 열었어요. 아까 우리가 낼 수 있다고 한 700억 달러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한참 떨어지는 말레이시아에서도 7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쌀도 열고. 아니 그런 나라는 바보라서 트럼프한테 그런 걸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층의 표 호남 지역의 표, 그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표를 의식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지금 아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에 소고기가 우수한 게 없어서 와규 맛있습니다. 예. 그 미국산 그 수입 소고기 가지고 스테이크 만들고 일본에 뭐 고시히카리 같은 쌀이 없어서 미국산 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트럼프한테 정상 만찬에 내놓겠습니까? 그게 외교잖아요. 그게 소프트 외교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말을 국감에서 했다는 얘기는 미국하고 쌀 소고기 내주면서 협상할 생각이 일절 없다는 거예요. 저 협상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장면 봤고요. 자, 실제로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강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철강으로 지역사회에 사실은 살고 있는 뭐 좀 극단적으로 하면 철강으로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도시들이 있죠. 자, 충남 당진,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이곳의 상공회의소에서 자 28일에 자 국내 철강 산업 위기 상황 극복 방안 공동 건의문을 냈어요. 이게 두 곳에 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냈을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까지 저걸 냈어요.
철강 산업의 위기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 있는 상공회의소 이 기업가들이 모여 있는 이 철강 도시의 상공회의소 철강 산업 위기인데다가 이 배출권 문제까지도 지금 제기가 됐다. 이거 정부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요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 당지는 어기구라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예요. 예. 포항은 경상북도니까 뭐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입니다. 광양은 어딘가요? 전라남도죠. 예. 호남이에요. 그런데 영호남을 막론하고 저 세 곳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철강의 중심지입니다. 예. 제철. 거기 상공회의소들이 침몰 위기에서 구해달라? 침몰한다는 얘기잖아요. 철강 관세가 50%예요. 예. 4월부터 물고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내려갈 기미가 없잖아요. 관세 협상 안 되는데 이미 이강덕 이라고 포항시장이 그 백악관 앞에 가서 한 달쯤 전에 시위하고 왔죠. 예. 포항이 철강도시 포항이 죽기 직전이다. 그래 시위를 했을 때 포항이 지금 연관의 그 여러 가지 산업이 무너지고 식당도 안 되고 지금 포항 자체가 죽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당진이나 광양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저 도시들도 철강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저기는 괜찮을까요?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침몰 위기라고. 구해달라. 누구 보고 구해달라는 거죠? 트럼프 보고 구해달라는 겁니까? 트럼프와 협상을 잘해서 제발 좀 우리 도시들 수백만 식구들 뭐 하청업체 다 합치면 수백만 명 아니겠어요? 우리 좀 구해달라고 이재명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 호소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이건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표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지금 철강은 저는 이대로 놔두면 아무 방법이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예. 쇠로 배를 만들잖아요. 예. 그럼 마스가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어제 그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트럼프가 일본판 마스가 뭐 동맹 체결했잖아요. 그 허앵커도 얘기하시더만.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물량이 대부분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이 하려고 했던 이재명 정권이 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한국판 마스가는 맛이 갔다. 발음이 또 비슷하네. 맛이 갔어요. 그러면 일본판 마스가로 트럼프가 옮겨가 뭐 그렇게 잘하는데 일본이 고부가 가치 선박하고 MRO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다만 좀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한국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 모양이면 뭐하러 하겠어요. 일본하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판 마스가 동맹을 체결하고 지금 건너온 거예요. 예. 쇠로 만들지 않습니까? 마스가가 되겠어요? 한국 철강이 되겠어요? K스틸법을 만들어도 파트너가 있어야 팔죠. 침몰 위기라는 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침몰 위기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철강도시 이 상황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좌파단체들 한번 기자회견하는 모습인데 지금 참여연대와 민변 등 한 10여 개 정도의 좌파 단체들이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지금 떠 있습니다. 제목도 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방한 코앞인데 시민사회계라고 사실은 저 표기하면 안 되죠. 좌파 시민사회계 이렇게 하는 게 맞거나 좌파 단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우파는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자, 좌파 단체들 정부의 미 대규모 투자 요구 수용한대.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그거 받아들이면 안다. 걷어차야 된다. 이거 계속 지금 주장하고 특히나 김민웅 촛불행동 이 김민석의 형이 이끌고 있는 김민웅 촛불행동 측에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미 제국주의 운운까지 하면서 반미투쟁 전선으로 나간 바 있죠. 지금 좌파 단체들이 노리는 수도 있고 이게 미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이제 결이 같을까요? 이게 같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미국 대사관 아닙니까? 예.
제가 사는 동네가 강북의 어떤 그 곳인데 전철로 오다 보니까 진보 단체에서 내건 게 트럼프는 약탈을 중지하고 예. 당장 돌아가라 이런 현수막이 보여요. 그게 지금 한국 좌파 단체들의 시각이에요. 아니 관세 협상하러 온 미국 대통령 보고 약탈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돌아가라. 그러니까 협상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에다가 지금 3,500억 달러 총액이 그렇고 현금 2,000억 달러를 250억 달러씩 8년간 못 준다. 그 돈 줄 거면 그냥 그 관세 피해 보는 한국 기업 대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버티자. 아, 보조금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데 주자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소위 그 이재명 정부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마음을 지금 저런 좌파 단체들이 나서서 좌파 진보 정당들이 나서서 대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주말에는 그 노조 중심의 민노총 중심의 지금 반미 시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키고 홈이에요. 양키고 홈. 그 김민석 총리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할 때 저하고 이제 같은 그 또래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양키고 홈. 미제의 털가슴에 해방의 날창을 박자. 뭐 그랬었어요. 그 형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저 운동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 대사관에서 저 움직임 모르겠어요? 저게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걸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 그 연합 세력의 어떤 움직임이다. 협상의 판을 깨고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려는 것이다라고 지금 미국 대사관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저 한 장의 사진은 그걸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비되는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많이 보도가 됐던 미일 정상회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사실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많은데 이재명 정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타카이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한 후에 또 개최 전후로 자 제목에 떠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 저희 표현으로 하면 미일 동맹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양국의 동맹 관계를 아주 더 높은 차원으로 강화하는 상징적 장면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선 미일 정상회담 진행 상황 결과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나 사나의 입장에서는 윈윈 대성공이죠. 예. 결국 도널드 트럼프, 다카이치 사나이가 회담 중간에 서로를 뭐라고 불렀느냐? 도널드, 사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퍼스트 네임을 서로 부른다는 거는 엄청 친해졌다는 거예요. 미스터 트럼프,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아니에요. 도널드.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의 이름을 부른다. 사나이. 연인들 사이에 서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뭐 사실이잖아요. 도널드와 사나이라고 회담 중간에 서로 불렀다.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원래 한국에 와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서 하루 더 잤잖아요. 그래서 2박 3일이 된 거예요. 그때 일본 재계 인사들하고 밥 먹다가 메뉴판에다가 메뉴판 전부 줘봐요 해가지고 다 자기 이름 사인해 줬대요. 이재명이 백악관 갔을 때도 그 점심 그 메뉴에다가 사인해 줬는데 그거 좋은 건 줄 몰랐는데 일본 사람들은 좋아서 난리가 났답니다. 네. 대통령이 사인해 줬다고 메뉴판에다가. 지금 선물이요. 이런 게 있어요. 포드의 F150이라는 그 트럭이 있습니다. 네네. 그 미국의 상징이자 그 자존심이기도 한 거. 그거를 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150대를 전시를 해놨어요. 그 사진 한번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시된 그 사진. 그 다음에 예. 이 요코스카에서 이제 그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 서로 같이 올랐는데 네. 거기에 저렇게 갔죠. 네. 힘을 통한
평화라고 쓰여 있었고 다카이치 사나에 여성 일본 총리가 140년 만에 된 것도 처음이지만 미국 항공모함 위에서 연설한 것도 사상 최초예요. 전부 트럼프가 배려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일 동맹의 완성을 어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도 준 게 남달라요. 골프광이니까. 예. 가나자와 현에 가면은 금박 세공 기술이 유명하답니다. 그 골프공에다 금박을 입혔는데 기가 막히대요. 그거 한 세트인지 뭐 많이 줬겠죠? 네. 그 세계적인 골퍼인 마세야마 시게키의 그 골프백. 그거 아주 또 트럼프가 좋아했답니다. 사인한 거. 예, 저 사진 지금 떠오르네요. 저건 이제 아베 신조 그 골프 같은데. 저거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네. 아베 신조의 퍼터. 예. 자, 그걸 또 돌아간 사람의 유품인데 저렇게 챙겨놨고 저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게 가나자와현의 금박 입힌 골프공. 저런 거 하나하나에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골프백도 주고. 자, 오늘 아마 경주박물관에서 만나면 이재명은 경주 신라 금관 모형. 진짜 아닙니다. 누가 금관 준다니까 진짜 요새 금값도 비싼데 진짜 금관 주는 줄 아는데 그냥 금박 모형이에요. 그걸 준다고 하고 무궁화 대훈장을 지금 준다고 해서 백악관이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발표했는데 트럼프에 훈장 받는다는 얘기만 쓰여 있어요. 네네. 정상회담 얘기가 없답니다. 훈장 받으러 가는 거야. 그 금관 선물에 얼마나 이 만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관 모형 선물에 이미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에서 최고의 의전으로 황금 의전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놨기 때문에 이게 또 비교가 되거든요. 너무나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웬만한 밥은 밥이 아니라 굉장히 막 이게 뭐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극명한 극과 극을 트럼프가 하루 사이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더 기분이 상하는 법입니다. 예. 정청래도 신라금관 이렇게 써가지고 논란이었는데 그거 줘서 뭐 하겠다. 예. 네, 저것도 한번 보죠. 저거 나왔네요. 네, 정청래가 이제 저거를 노려보면서 그 앞에 보좌관 보고 찍으라고 그랬죠. 네. 저래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해놓고 문제 생기니까 서둘러서 내렸잖아요. 네. 정청래 마음은 나 왕 같지 않아? 금관에 얽힌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예. 사진을 바로 찾아주네요 우리 PD가. 우리 PD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손발력이 아주 그냥 엄지척입니다. 예, 네. 순발력 정도를 넘어 손발력이 뛰어납니다. 저렇게만 하면 네. 협상도 잘할 텐데 예. 뭐 이재명 정권이 저런 순발력이 없죠. 예. 네. 자, 다른 장면 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안보 경제 협력의 미일 동맹이 큰 방향에서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히토류 문제, 조선협력 문제 있는데 그거 한번 예. 자, AI 히토류 조선협력 체결 제목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중전선 중국과 맞서는 아주 현실적인 중요한 과제 중에 이 AI 히토류 조선업 분야의 협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제 협정에 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기 제목을 보세요. 예. 영악한 일본 5,500억 달러 실제 냈지만 리스크가 제로인 산업에 투자한다. AI 히토류 조선협력 체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러트닉이 설명을 했어요. 예. 일본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5,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받지만 투자 원금하고 수익금은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안심을 하면서 어느 분야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쓰느냐 친절하게 또 러트닉이 밝혀줬네요. 알래스카 LNG 그다음에 이 발전 그러니까 전기 분야라 이거예요. 그런 또 이 안전한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미국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발전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그리고 이 히토류 그러니까 미국의 국책 산업에 다 넣는다라고 밝혀줬어요. 예. 가스관 다 에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5,500억 달러 전혀 걱정하시지 마세요. 미국 재무부가 보증하는 국책 에너지 사업에 투자합니다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이 손해 안 보니까 걱정 마시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게 뭐냐. 미국 상무장관이 AS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도 돈을 저렇게 뭐 700억까지 줄이면서 10년 할부로 내겠다고 이렇게 안 하면 미국이 우리 골탕 먹이겠습니까? 투자처 안 밝히겠어요?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저것은 영악하다는 표현. 일본이 돈을 제때 선제적으로 냈기 때문에 선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진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투자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미국 상무장관이 다 말을 저렇게 설명을 해줬다니까요. 설명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 저기 트럼프하고 다카이치가 들고 있는 거 성조기 일장기 성조기가 위치를 바꿔 있는 거고 양 정상이 사인한 겁니다. 저걸 들고서 활짝 웃으면서 서로 도널드 사나에 이렇게 불렀대요. 그게 이번에 트럼프의 2박 3일 일본 방문 국빈 방문이다. 저게 국빈 방문이고 저게 정상회담인 것입니다. 예. 또 하나의 이례적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력 핵 추진함, 원자력 이 추진함, 핵 추진함이라고 부르죠. 자, 조지 워싱턴 함에 최초로 올라가서 연설하는 인물이 됐죠. 자, 다카이치 총리. 자,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리노를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로 이동을 한 후에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 갑판에서 연설하는 아주 아베 신조를 넘어서는 장면인가요? 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저 밑에 쓰여 있는 거 보세요. 저거 예. 다카이치를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저거 저렇게 써주기 쉽지 않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전부 별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네요. 완전히 저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사나이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를 위한 기분이 얼마나 좋으면 손을 지켜듭니까? 설명하고 그리고 미국 그 마가 모자를 썼는데 사나이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선물한 게 또 있어요. 검은색인데 황금색으로 인쇄된 말이 뭐였냐? Japanese back. 일본이 돌아왔다. 그거 선물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되게 좋아했대요. 그 말은 누가 썼느냐? 아베 신조가 쓴 말이에요. 예. 일본이 돌아왔다. 그걸 다카이치 사나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오죠. Japanese back. 황금색. 트럼프가 좋아합니다. 저런 것을 교환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동맹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신 골든 에이지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자, 이 얘기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한국은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추진 항공모함을 미국이 일본에 준다는 말이 지금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나왔어요. 핵추진 항공모함을 일본이 갖는다?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벌벌 떨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로 알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미국의 핵추진함을 일본에 넘겨줄 수도 있다. 이 의미입니까?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미국이 핵심 기술을 안 넘겨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핵추진 잠수함의 이 요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추진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핵추진 잠수함은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6개월간 안 나와요. 그렇죠. 반년간 바닷속에 놀아요. 중국 애들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은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수시로 올라와야 돼요. 공기 들이 마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다 잡힙니다. 요격됩니다. P3C가 다 잡는 거예요. 네. 핵추진 항모는 들어가면 심해에서 6개월간 나오질 않아요. 그다음에 핵 투발관이 있잖아요. 네. SLBM을 가지고서 핵탄두를 가지고서 저기 러시아 근해 캄차카에 가서 쏘고 중국 근해 산둥반도 앞에서 쏘면 중국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이번에 선물용으로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약속을 하니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차기 총리감 아닙니까? 네네. 그 말을 공언했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 장면으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간의 언론에서 또는 뭐 일본이나 한국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이 내놓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장면 왔는데 자 일본 납북자 가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매우 특별한 장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을 했어요. 납북자 가족들과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다. 미국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면서 남북자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다. 나서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이 오토 원비어 송환을 시켰던 당시에 오바마가 주저했는데 트럼프가 결국은 송환에 성공했던 CIA 핵심 국장을 보내서 직접 북한과 협상을 해서 이 오토 원비어를 데려왔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납북 문제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납치 문제,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저 지금 납북자 면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남은 과제는 일본하고는 그러니까 잘 마무리했고 정상회담을 이재명은 설렁설렁 할 게 지금 분명하고 설렁설렁. 내일 이제 30일 날 시진핑하고는 신중해야죠. 대타협을 했다고 하지만 정상이 사인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좀 신경을 쓸 겁니다. 근데 30일 저녁부터는 지금 열려 있어요. 100% 열려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김정은에게. 그럼 김정은이 지금 밀당을 하는 중이에요. 갈까 말까, 만나줄까 말까, 판문점으로 내가 가줄까, 평양으로 오라고 할까.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요. 지금 30일 이후에는 아무 일정이 없어요. 한국에 머물겠다고 하잖아요. I can be over there. 내가 거기 갈 수 있다. 거기가 어디냐? 판문점이나 평양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트럼프의 마지막 동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이 종지부는 김정은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물음표인데 종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무기가 있냐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무기가 있습니까? 한마디 했죠. 생션이다. 제재라는 겁니다. 제재. 북한이 피가 마른다고 했던 게 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돈줄 조이는 거잖아요. 그랬죠. 대북 제재는 김정은도 지금 죽겠어요. 그 큰형님인 중국 따거하고 푸틴 따거가 지금 뒷문을 열어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서방 국가, 미국과 그 유럽 연합이 틀어막고 있는 제재를 풀어줘야 북한이 숨을 쉬는 거예요. 지금은 겨우 살릴 정도. 구명줄만 지금 열어둔 거기 때문에 제재는 김정은에게 제재 해제는 굉장히 큰 카드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일종의 핵 파워라고 그랬잖아요. 핵 보유국이 아니에요.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핵 보유국인데 비공식 핵 보유국인 건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런데 김정은이 에이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제재 해제도 내가 논의해 줄 수 있어. 근데 이 제재 해제는요.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케이 해도 적어도 중국 러시아는 오케이 하겠죠. 영국 프랑스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안이 있어서 지금 김정은은 열심히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30일 저녁에 진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마냥 김정은한테 핵 국가로도 인정해주고 다카이치 사나에 만나가지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말을 뒤집을 수는 없죠. 그런데 본인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홍보용 만남 이벤트가 필요해.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을 만나고는 싶어.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나고 싶죠. 제재에 대한 조그만 그 어떤 선물이라도 좀 받고 싶죠. 근데 밀당 중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무조건 풀어준다고 하면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야 아직도 너에 대해서는 좀 그 못마땅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납북자 가족들을 만난 거예요. 납북자 가족하고 인권 문제는 김정은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치열한 밀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나이가 부탁한 다카이치 사나이가 부탁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런 또 인권 대통령 행보를 보이지만 저건 무슨 얘기냐. 김정은 보고 야 너한테 무조건 양보하는 것만은 아니야. 잘 알아서 판단해 라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드립니다. 예, 그 시그널이다. 자, 1부에서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멈춰있는 한미 관세 협상 오늘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의 러트릭 상무장관의 기업 만찬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신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거기에 히토류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장면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구독, 좋아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그 일본이 어제 미일 동맹, 미일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문 협정문에도 이 히토류 동맹이 담겨져 있었는데 미국, 호주, 일본 이 히토류 동맹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한 11시 한 35분, 40분경에 이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뭐 상당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방송에서 아주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뭐 표정은 어떤지, 뭘 먹는지, 뭘 주고받는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나르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이제 뭐 와서 기분 좋게 밥 먹고 뭐 좋은 얘기하고 다 좋은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근데 그 김해에 도착하기 전에요. 일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시아 순방이다 이렇게 폭스에서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신 보도한 지 거의 뭐 한 5개월 차 정도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그동안 참 자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되게 이제 준비한 입장으로서는 의미가 남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매듭을 이제 뭐 겨우 지었죠. 투자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관세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를 둘러싼 무역 자본 전쟁, 뭐 체제 전쟁 해가지고 사실 또 우파 스피커들이 각자 SNS에 막 올린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참 나눌 얘기가 많아서 뭐 하루 종일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좀 핵심적인 얘기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잠깐 지나갔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29일 11시 40분에 김해국제공항에 에어포스 1이 도착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입니다. 6년 만에 방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사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을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외신은 빠르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호주, 일본 사이에 이제 히토류뿐만 아니라 그 핵심 강물이라고 하죠. 네네.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해서 아마 탈중국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무역 자원, 특히 히토류를 마치 무기처럼 쓰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뭐 중국이 휘두르는 황금의 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굴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그렇게 뉘앙스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카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네. 그리고 이런 판단에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는 바로 그 스캇 베센트죠. 미국 재무장관 발언에 근거를 합니다. 이분이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우리가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 제재, 그러니까 히토류 무역 제재가
뭐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만 1년 정도 유예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는 보복성 100% 관세 부과는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요. 지금 평균적으로 중국이 맡고 있는 관세가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100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희토류 무역 제재 사라지고 100% 추가 관세가 사라진 거지 기존에 있는 63%의 관세가 사라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언의 채널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미국 주류 언론들 뭐 NBC, ABC, 뭐 CBS 이런 언론들을 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강요잖아요. 그리고 또 재무를 책임지는 장관이 뭐 보좌진이나 참모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직접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아시지만 그 월가 엘리트 금융인입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전격적으로 발탁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이제 선봉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이제 신중하고 베센트가 하는 말이 곧 트럼프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확실한 합의 내용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그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실무진들이 파워게임을 하잖아요. 미리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을 조절을 한단 말이죠. 네. 거기서 얘기가 끝났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오늘입니다. 당장. 미중 정상회담을 한국 경주에서 하기로 한 날이 3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 달 전부터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사이에서 조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짜를 되짚어 보면은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시 주석이 10월 9일에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날이 사실은 트럼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제 역사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 평화적 협정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남의 잔치 재를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민하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그 어쨌든 뭐 지금 현직 그 리더 아닙니까? 중국에서. 근데 한국과의 수상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좀 가벼워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부러 고의적이잖아요. 10월 9일에 터뜨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양국 정상이 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무진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관세 100%를 제외하는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액션과 리액션으로 이제 결국에는 앙상블이 이루는 거를 아마도 경주에서 보게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3일 전에 한 거죠.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셀 것 같긴 한데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월 9일 시 주석의 행동은 사실 굉장히 이제 고의적이었고 옳지는 않은 행동이었죠. 날짜 선택에 있어서 특히.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나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응도 있을 거고. 사실은 지금 무역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막 시주석 칭찬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엎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를 불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반미주의자들이 이걸 보고 트럼프 막 정서가 불안하다, 막 다혈질이다 이런 얘기 막 말을 해댑니다. 근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차분한 상태에서 혹은 실무진들하고 의사소통을 한 과정에서 충분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딜메이커라고 정의를 해요.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해야 거래 성사율이 높아지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카드를 꺼낸 거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은 시장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시 주석의 체면을 약간 살려주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을 챙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히토류, 중국발 히토류 스캔들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김해 도착하기 전에 일본, 그 전에는 말레이시아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에이펙은 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잖아요. 네네. 그럼 어차피 말레이시아, 일본 다 옵니다. 경주에 와요. 뭐 싱가포르도 오고 다 와요. 그러면은 굳이 에어포스 원 타고 피곤하게 뭐하러 말레이시아 갔다가 일본 갔다가 김해까지 옵니까? 경주까지 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메시지죠. 네, 메시지고 왜 갔냐면은 네. 히토류 스캔들을 해결하려고 간 거죠. 중국 봐라. 네. 우리에게는 대체 가능한 나라가 굉장히 많다. 세일즈를 하러 간 거잖아요. 말 그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뭐 지금 중국이 사실은 히토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간 산업 그리고 첨단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요소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10년 전부터 만지작거리면서 무기화를 하고 뭐 동네 폭력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시장을 잃게 되는 자행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됐어요. 첫 번째 하나는 시장을 잃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디커플링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 두 번째 생각보다 히토리 패권이 약하구나. 이게 이제 까발려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라는 건 항상 뭐 시장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고 이거를 간과하고 날뛰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이번 히토리 스캔들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배경으로요. 저희 준비한 자료가 있죠. 준비한 보도 자료를 좀 볼 텐데요. 네. 지금 헤드라인 짧게 좀 헤드라인 중심으로 해주시죠. 헤드라인 중심 보시죠. 헤드라인이 언패킹.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그 구조가 짜여져 있던 히토류의 그 자원 배분을 디커플링 하겠다라는 보도로 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해당 내용은 띄워놔 주세요. 이쪽으로 본 화면으로 좀 띄워놔 주십시오. 네네. 이게 뭐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히토류 배터리 금속, 그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휴를 맺었다는 내용이고 특수하게 좀 볼만한 게 단순히 뭐 탈중국화, 히토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방위 장비나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그 동맹을 바탕으로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호주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호주하고 미국이 딱 그냥 이 핵심 광물들 동맹 맺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호주하고 이제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부존 자원이 대한민국에는 없으니까 이게 좀 다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계속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 왜 호주를 선택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미국 안에 히토류 매장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프로세싱 채굴하는 게 하는 나라가 드물어서 히토류라는 이름을 붙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매장량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럼 뭐냐? 호주가 일단은 그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미국하고 결이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그런 나라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보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거 뭐 바로 올렸죠. 그래서 기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 어제죠. 어제 키노트 스피치. 그러니까 CEO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키노트 스피치 하지 않았습니까? 공급망이라는 얘기가 제가 세봤는데 3번 이상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공급망이 너무 취약해서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급망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글로벌 공급망은 늘 지금 그 문제를 강조해 오고 있죠. 예. 그래서 리쇼어링을 해야겠다는 것도 사실 그래요. 왜 한 나라가 농업도 발전해야 되고 기간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제조업도 포기하면 안 되냐면요. 중국과 같이 이렇게 갑자기 어떤 광물, 갑자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 안 파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항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산업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육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 중국 중심 히토류 핵심 광물관에서 우리는 나간다. 우리는 탈중국할 준비가 되어 있다. 10년 전 일본처럼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예 이제 백악관에서 보도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CSIS라는 건데 이제 아시지만 이거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다음 사진이요. 본부를 둔 싱크탱크입니다. 그림 예. 3번 사진 볼까요? 예, CSIS 나오는 사진 띄워주세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악수하는. 예. 네, 이게 그 여기 사실 그렇게 막 우파적이지는 않고요. 그 되게 중립적인 단체입니다. 민간 싱크탱크인데 아예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실어놨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단순히 원료 확보, 채굴, 프로세싱을 넘어서 우리 후속 산업까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방위 산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첨단 산업, AI에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중국이 말하자면 아쉬워하기를 바라면서 저런 장면을 삽입한 것 같아요. 너네가 히토리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무기화하지만 않았어도 첨단 산업에까지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었는데 니네가 그 기회를 너네 스스로 자승자박한 거다. 그런 취지로 저렇게 사진을 올려뒀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네. 후속 산업까지 동맹을 재편하겠다 이런 취지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고 또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칠 일이라서 미국하고 일본의 동맹도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특이한 게 골든에이지라는 얘기 썼어요. 어제 키노트에서도 골든에이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키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요. 42분간 9개월 동안 어떤 지적을 했는지 그걸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네, 거기 타임즈 나오는 사진 좀 네. 띄워주세요. 타임 오브 인디아 한번 네. 볼까요? 그 골든에이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다카이치 총리하고 같이 계단 올라오는 사진이 있는데 이거 먼저군요. 네, 그래서 이거 먼저 보도를 했고요. 내용은 뭐 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CEO 서밋에서 벌써 뭐 N번씩이나 언급한 골든에이지라는 타이틀로 이번에 이 기사는 이런 걸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내놨어요. 왜 이 협정이 굳이 경주 에이펙에 앞서서 됐을까? 중국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핵심 요지는 네, 그거군요. 네, 우리나라에 중국 특히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하고 만날 때 우리 히토리오 어떻게 하는지 봐 이거군요.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는 호주한테 채굴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배우겠다는 거냐면은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협정은 사실 일본은요 지금 히토리오 의존도를 중국에서 많이 디커플링했어요. 왜냐면 벌써 15년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채굴 기술이 일본이 특화되어 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 우크라이나나 먼 나라, 중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하고 손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죠. 근데 저거는 이제 외교적인 메시지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저 타임 오브 인디아도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왜 굳이 에이펙 굳이 만나는데 일본을 경주에서 만나서 하면 되지. 그 다카이치 총리의 사진을 좀 뒤에 있는 사진을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죠. 볼까요? 네네. 로이터 통신은 아무래도 조금 그 우파적 성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내용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향후 6개월 내에 특정 프로젝트 자금 지원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지원한다. 공급망 가용한다. 뭐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그 뭐 우리가 기사를 볼 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 그다음에 그 포착된 장면, 헤드라인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일본에 간 거는 중국 시주석 보라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준비해봤고요. 그다음에 가디언 사진은 생략을 하고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과 호주의 히토리오 동맹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아주 협정문에 딱 못을 박았어요. 네. 히토리오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핵심 광물들 동맹 체제를 구축하겠다. 미국의 이제 대중전선 핵심적으로 히토리오 규제 강화하는 것에서 강력하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여기에서 지금 잘 존재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에이펙 진행되는 기간에라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우리도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제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 그 말레이시아하고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냥 워싱턴으로 갔다. 그럼 이제 우리는 큰일 난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핵심 광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동맹,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또 일본에서 했던 얘기를
당연히 한국에서도 하게 해야죠. 한국에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토류가 이런 별명이 있어요. 21세기의 석유다. 산업의 혈액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지금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은 우리는 히토류를 안 팔아? 그럼 우리는 뭐 관세 100% 우리는 관세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 강경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시주석이 양보를 했죠. 그리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부존자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산업의 혈액에 해당하는 주요 그 무역 자원을 빙자한 그 공격에 계속 노출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에이펙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선물 주고 받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하고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정상끼리니까 필요한 또 친교도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냉면 먹고 뭐 파티하고 해도 돌아서면은 뭐 소대가리네 닭대가리네 이야기하는 게 외교의 그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숙제는 하고 밥을 먹어야죠. 숙제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숙제하고 밥 먹읍시다. 네, 숙제를 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 속에서 에이펙을 치러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부러라도 가서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될 판에 지금 경주라는 대한민국 뒤뜰에서 지금 호스트로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손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어디 알지도 못하는 외지 딴 데 가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히토리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특히 저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은 그 히토리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가 계약 당사자로서 빠져 있다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가장 타격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좀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도 그 동맹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히토리 동맹 현실에 대해서 한국이 왜 지금 빠지고 있는지 제대로 저기 히토리 동맹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히토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한국은 미국이 구축하는 호주, 일본과의 동맹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짧게 뒤에서 한번 요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문제가 좀 나왔는데 밥을 먹더라도 밥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 공부하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책상에 앉아있어 책 보는 척 하지만 엄마한테 나 공부하고 있지만 뒤에서 다른 이상한 책 보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 5시간, 7시간 공부했어. 그거 다 헛짓이죠. 지금 오늘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결과는 미국 측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이재명이 지금 환호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와 별대로 지금 에이펙 앞두고 지금 폭스뉴스에서 이재명에 관한 지금 폭로라고 할까요? 뭐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부분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이거를 보도를 자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보냈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을 앞두고 그 그랜 뉴섬 대령님이시죠. 사진에 그 우측에 나오시는 분인데 6월에 그 방한을 했던 분입니다. 그 모산 대사님이랑 같이요. 그래서 저 대령님이 사실은 한국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장면이 뭐냐면은 일본 도쿄 공항의 팀인데 에어포스 원이 그 착륙을 하는 장면이에요. 뒤에 사진이? 네네. 그래서 착륙하는 장면이어서 처음에 일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쿄 시각 뭐 오후 뭐 5시 10분에 에어포스 원이 뭐 회담 장소로 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6분 40초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대령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왜 나왔냐면은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이 뜨기 전에 기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김 위원장이 그 수락만 한다면 우리는 오픈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말이 많잖아요. DMZ에 지금 한국 관광객이 못 가고 있다. 판문점 쪽에 뭐 청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 일이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거로 예측을 하냐. 그러니까 그랜 뉴섬 대령이 막 웃으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도 뭐 놀랍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스몰벳. 나는 그렇게까지는 예측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이제 하죠. 7분 40초 때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냐? 일본 그러니까 방일 과정에서의 우려되는 사항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에이펙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섬 대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 이재명과의 회담입니다. 딱 그 고유 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냥 한국의 투자, 무역 얘기 지금 한국 언론에서 막 하고 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만 한다면은 중요한 의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3가지 근거를 드세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주한미군을 occupying force, 그러니까 그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바는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에 약 600만 달러, 우리나라는 80억이죠. 혐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그 측근들 상당수가 친북이지 절대 친미가 아닙니다. 김민석,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 유섬 대령님이 주사파 NL 계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아마 그 NL 계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거냐 대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폭스에서 했고, 폭스에서 이걸 그대로 내보냈더라고요. 다음 사진 있지 않나요, 저희? 예. 네, 제가 그래서 유섬 대령님 트위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탄압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라. 무역 얘기만 하고 올 게 아니다. 돈 문제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압박을 하고, 밑에는 이제 김그리치 하원 의장의 글을 거기다 이제 포스팅을 했죠. 리트윗을 그러네요. 하면서 본인이 이제 트윗은 아무래도 그 글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키워드는 다 넣은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유섬 대령이 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그 다른 이미지. 예. 근데 제가 검색이 그랜 잡혀요? 뉴섬 폭스 뉴스 이제 인터뷰 좀 했는데 없어요. 예. 어제 제가 오후 한 6시에 찾아본 거거든요. 없더라고요. 없어서 참 일부러 뭐 모르면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폭스뉴스에서 이 정도까지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저 정도였으면 뉴스가 일부러 나와야 될 텐데요. 안 나오네요. 점령구 발언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위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섬 대령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회담에서 피한다? 그러면은 한미동맹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다. 반드시 얘기를 해달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좀 다룰 게 협상 장면에서 많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입고 김해 국제공항에 왔고 CEO 서밋에 참여를 하고 정상회담까지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7월에도 지금 한미 회담이 있었잖아요. 정상 그쵸. 간에 이제 회담이 있었는데 당시에 외신 보도가 조금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점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 국장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이제 8월 그 회담 있었을 때 그 7월달 회담하고는 뭐가 다른지 이제 외신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그림 한 30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30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요건 아마 유엔 총회인가요? 이거는 폭스에서 가지고 유엔 총회가 왔고요. 아니군요. 네네. 이제 유섬 대령이 경고한 것처럼 왜 투자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라고 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의안이 어떻게 그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시가 그럼 8월 달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이건 어제입니다. 어제에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에이펙은 미국하고 한국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챙겨야 될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경주라는 곳에서 치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호스트 입장이니까 챙길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 헤드라인 보시면은 그러니까 10억 달러의 그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방한했다 이렇게 그 폭스에서 헤드라인을 달았단 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 지금 폭스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장은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갖고 오는 거야? 확실하게 지는 거야? 그게 한국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입장을 보였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어제 저게 이제 만찬에 전에 제가 체증을 그 뉴스를 본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에어포스 원이 지금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갔다. 그런 보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에이펙을 외교 이벤트 정도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실익, 공정무역의 회복 이런 걸 보고 있고 게다가 경제 누가 오냐면 오늘 시주석이랑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의미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주석하고 만나서는 히토류 문제 스캔들을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투자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지어달라 이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 한번 볼게요. 31번부터 제가 한번 볼 텐데. 자, 국내 보도 한번 볼까요? 예. 네, 이거는 쭉 한번 좀 이렇게 그 한번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뭐 웅장한 의장대 포스로 국격 보죠. 의장대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 의장대 이제 사열을 할 때 그 트럼프가 지나가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내셔널 앤썸이라고 하죠. 미국 국가가 딱 그 울려 퍼지는데 거수경례를 하고 내려놓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강요들은 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그래서 그 뭐 당연합니다. 자국의 국가가 나왔을 때 그런 그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그런 포즈를 취하는 건요. 그리고 이제 의장대 사열을 받으면서 지나가는데 예. 이거는 그 전 사진이요. 쭉 아니 지금은 첫 번째 사진 한번 그 전 다시 사진 그 전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저거는 제가 네. 저건 너무 아기전에 전주 MBC 뉴스인데 제가 저걸 한번 봤거든요. 트럼프는 알지만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만찬은 특별했나 하면서 뭐 그 음주 장면 포착 해서 제가 한 3번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건배를 하고 상대한 예의상 이렇게 마시는 척만 하지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거를 음주 장면을 포착 저거를 만약에 완전히 오보네요. 백악관에서 캐롤라인 레빗 같이 매의 눈이 봤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술을 아예 전혀 안 드시는 분인데 예,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데 네. 뭐 마치 특별한 만찬이어가지고 예. 본인의 그 인생 이재명 철학에 때문에 음주를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어요? 전주 MBC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마십시오. 야. 음주 장면을 포착했다니요. 저 문제 삼으면 책임질 겁니까?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웃기는 전주 MBC네. 웃기는 전주 MBC요. 예. 세 번째 거 한번 보시죠. 33번.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계속 넘겨주시죠. 예.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뭐 북한은 미사일 쐈다. 뭐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됐고요. 이것도 뭐 사실 10월 9일에 시주석이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거는 뭐 의장대 사를 받는 거고 다음이요. 네, 캐롤라인 레빗 보이시죠? 제가 가지고 왔고 지금 보면 뭐 국빈방 공식 환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인석 총리 안 보이죠? 그러네요. 네, 안 보입니다. 예, 오히려 이제 비서실장만 보네요. 네, 위성나 안보실장 보이고 조의원 보이고 안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이요. 이거 아까 그 평론을 뭐 굉장히 격렬하게 해주시던데 뭐 저기 너무 커서 목에 걸 수도 없고 너무 커서 머리 쓸 수도 없는데 저거 왼쪽은 이제 무궁화 훈장이고 다 아시죠? 오른쪽은 뭐 신라 천마총 근관의 모형이랍니다. 모양을 이제 수가를 했고 다음 사진이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표정이 근간 표정을 봤는데 별로 이렇게 기쁜 시큰둥하네요. 예, 그냥 이제 말은 이제 좋았다 그랬는데 실제 표정은 시큰둥하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외교가 하니까. 근데 보통 저렇게 걸어갈 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나누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재명이 영어 못하는 거 아니까 그냥 예의상 그랬나 보네. 마지막 사진 몇 개 있는데 뭐 또 반트럼프 시대가 갑자기 50명이 난입을 했대요. 근데 제가 썸네일을 저렇게 이제 달아서 연합에 저렇게 달아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뭐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진 않았고 뭐 격렬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굳이 보도를 안 해도 되는 걸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제가 그래요. 이것도 제가 저 문구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펜타닐 관세라고 하면 무슨 펜타닐을 관세 매겨서 합법적으로 관세라고 여기다 뭐 이름을 붙였네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거 펜타닐에 펜타닐 뭐 수입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면 미림 문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붙였다면 그나마 아이 저거를 연합에서 저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은 펜타닐이 마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펜타닐 때문에 우리 미국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관세하는 건데 펜타닐 관세가 아니라 저거는 대중 관세라고 그냥 하는 게 맞는 거고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저기 저렇게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치 뭐 펜타닐에 관세 붙여서 팔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아요? 네. 저기 펜타닐에 한 10% 50% 관세를 매긴 네. 거예요? 그럼 저기 그렇게 이해되더라. 저기 코카인이나 필로폰 관세 뭐 이러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완전 정신 나간 네, 정신 나간 저렇게 쓰면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마지막이 이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패널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갖고 나왔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양국의 그 알력 다툼에서 미세 조정을 해서 뭐 챙길 걸 다 챙겨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에이펙에도 완전히 갈리잖아요. 미국 라인, 친중 라인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경주를 바로 오지 않고 말레이시아랑 일본에 들렸다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그 돈은 돈대로 쓰고 뭐 국익은 국익대로 못 챙기고 그거는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그 평론은 맞지 않고요. 확실하게 지금 파워게임에서 시주성이 밀렸어요. 그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확고한 입장은 뭐냐? 이재명 정권의 확고한 입장은 뭐냐? 답을 달라. 그런 얘기. 천마총 그 모형 금관 모형 선물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친중 라인에서 아웃해서 디커플링 해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거죠, 핵심이 그건데 뭔 양국에서 뭐 그 애매한 줄타기를 해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네. 본질도 사실은 친중이냐 반중이냐 그렇죠. 이거지.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게 애매하게 해서 그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히토리 동맹 문제하고 이재명의 폭스뉴스 소식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